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뇌파에 대해서 좀 같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우리 BQ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기초율동하고 인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두뇌 관리사 강의나 뇌 상담사 강의, 아니면 여러 가지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뇌파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의 목표는 뇌파 분석, 뇌파 상담이 아니고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을 만나면 뇌파 측정하고 상담하는 거는 거의 5분이나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0분은 거의 호흡 훈련, 뇌이완, 집중력, 기억력 이런 뇌파 훈련과 사례 위주입니다. 하지만 뭐 한 30%라고 해도 정확히 뇌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음,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하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낀 점이 뇌파만 공부하시다 쓰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네, 뇌파만 공부 6개월, 1년을 공부하시고 어렵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경계선 지능화부터 경둔지 장애, 치매, 파킨슨 우울증, ADHD 수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하기 전에 뇌파를 공부하시다가 누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다가 하지 않는 네, 그런 경우가 버티는데요. 저는 3대 7입니다. 분석이 3, 분석이 아니라 상담이겠죠. 상담이 3, 훈련이 7. 네, 그렇게 해주시고 뇌파를 측정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많이 설명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바로 이제 훈련, 네,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나오고 어떤 영역에 갈 거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뇌파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파라는 것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대뇌피질의 추체세포의 시냅스 후 전압의 일정한 총합으로 두피상에서 측정되는 전기 신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두피상에서 측정되는 전기 신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뇌세포와 세포의 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시냅스 전 뉴런이 있고 시냅스 후 뉴런이 있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쭉 받을 때 이쪽에서 시냅스 보시면은 여기에서 시냅스 후 전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을 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예,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종류도 다르죠. 네, 그런 것을 측정을 하면서 뇌파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인 주파수 이런 거와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뇌파라는 것은 뇌 세포와 세포의 정보 전달 시에 두피상에서 측정되는 전기 신호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파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두뇌 기능의 실시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기능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 뇌 기능이 정상화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정상화,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죠. 저희는 구조가 아닌 기능을 측정한다. 그래서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뇌 기능들을 측정하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네. 수면이 부족하면 델타 세타파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베타파가 증가한다. 네. 그래서 두뇌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파악을 했으면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까지가 1번, 2번이
1번, 2번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 두뇌 훈련,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뇌파 분석을 통해 어떤 뇌파가 과도한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뉴로피드백 훈련 모드를 결정하는 데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따가 또 훈련 모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객관적 자기 조절 능력을 측정하게 되죠. 자기 조절 능력. 우리 뉴로하모니만 있는 거죠. 네, 다른 뇌파 검사 장치에서는 자기 조절 검사가 없습니다. 자기 조절 검사를 알겠습니다. 하면 자기조절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2분 20초 뇌파청 끝나고 휴식 상태를 분석합니다. 주의력 상태 분석합니다. 집중력 상태 분석한다는 3분 정도가 자기조절 검사가 되겠습니다. 피드백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면서 측정을 의의를 한번 받습니다. 동등성 검사를 해본 건데요. 2000년도에 여기 이제 미국 나사에서 쓰고 있는 그라스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되면서 가장 그 당시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19채널이죠. 19채널과 우리 2채널 뉴로 하모니를 옛날 제품이죠. 을 비교했을 때 91.6%가 같다. 네, 여기 있습니다. 91.6%가 같다. 그래서 어디서 있냐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단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등성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뢰성을 제가 확보했었고요. 2025년에 올해 어, 세계적 과학저널에 발표를 합니다. 투채널 뇌파 기반 치매 조기 진단 연구 성과에서 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 논문에서는 이제 주파수 대역으로 봤을 때 어, 정확률이 97.05%.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정확도죠. 그렇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안전한 네, 치매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MMS라고 해서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게 정확도가 뭐 70%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97%면 거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인지 이쪽을 볼 건데 치매 이쪽이 인지 아닙니까? 거기 관련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파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종류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꼭 두 가지죠. 네. 어떻게 두 가지냐? 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델타 세타 잠자는 게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죠. 이렇게 잠을 안 잘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잠잘 때는 이제 깊은 수면이 있고 꿈꿀 때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딱 두 가지죠. 그러면 꿈에서 깨면 안정을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푹 주무시고 네, 가수면 상태에 와서 네, 깨어나서 안정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집중을 하러 가는 건데 너무 집중이 되면 이제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가끔 뭐 아이디어가 또 떠오른다거나 정보 결합이 되면 이제 감마파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잠잘 때는 이제 세타, 델타파가 나와야 하는데 잠자는데도 이런 각성 상태, 활성 상태 뇌파가 나오면은 이거를 우리는 이제 불면증이라 하는 거죠. 네, 불면증. 네. 그래서 이 뇌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쪽 파,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나 지금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았어. 고베타 상태구나. 나 지금 휴식을 취해야겠어. 안정을 취해야겠어. 나 쉴래. 알파파가 필요하구나. 나 좀 잠 좀 잘래. 이 친구는 델타파 상태로 가고 싶구나 해서 요 뇌파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네. 요거 갖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나는 공부를 못해. 왜 공부 못할까요? 자꾸 이제 각성, 활성 상태가 돼야 하는데, 세타파가 나와요. 자꾸 졸리고, 뇌가 느려져. 너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세타파 때문이구나. 그럼 세타파 어떻게 없애야 돼? SMR로 없애면 돼. 네,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론, 요 8개 뇌파는 아셔야겠지만, 결국 이거밖에 없다. 네. 딱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잠자는 뇌파 2개, 깨어나서 활동하는 뇌파 5개. 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 요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예, 견주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느린 뇌파, 네, 델타파, 세타파, 빠른 뇌파, 소파, SMR, 베타, 감마파. 네, 이런 뇌파, 서파, 소파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일단 델타파라고 볼게요. 델타파. 델타파 아까 뭐였죠? 깊은 수면 상태 뇌파입니다. 주파수 0.1에서 3Hz. 예. 깊은 수면 상태. 깊은 수면 상태인데 이게 잠잘 때 나와야 합니다. 잠잘 때. 그쵸? 옆에서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수면 상태가 아닌 각성 상태에서 델타파가 나오면 이게 우리 저희가 뇌파 측정할 때죠. 하면은 저희가 기능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 당연히 깨어있는 상태인데 이 델타파가 나오면은 이게 잠든 뇌파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기능이 저하된 상태. 식물인간, 혼수 상태, 뇌출혈과 같은 크게 손상당했을 때 델타파가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각성 상태에서 델타파가 출현하면 심각한 뇌기능 저하 상태다. 예, 기능이란 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뇌기능 저하 상태. 네. 근데 신생아의 경우 6개월 된 아이들이 주로 델타파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또 어떤 때 나오냐면은 이 델타파가 몸을 움직일 때 나옵니다. 움직일 때, 네. 몸을 움직이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파가 아닌 좌파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델타파가 높게 나왔다 하면은 신생아 뭐 뇌파 측정할 일 별로 없으니까 결국 델타파, 예. 이게 뇌파냐 좌파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뇌파라면 아주 지극히 기능이 저하는 손상된 상태고 좌파라고 본다면은 이제 몸 떨림이라든가 몸 움직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손을 떠는 사람은 있고 다리를 그냥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 20초 정도, 네. 2분 2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이분의 뇌파 측정 상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 보시면 이 사업 하지 마셔야죠. 네. 그 뇌파 측정기 딱 들러쓰고 핸드폰 보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꼭 이분이 왼손 움직이시는지, 예, 눈 깜빡 하시는지. 제가 예전에 볼 때 명상하시는 분이었는데 눈 깜빡이어도 깜빡거리면 뇌파가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몸이 아주 유연해지신 분인데 어쨌든 델타파 이쪽을 잘 파악하시려면은 몸의 움직임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분 20초는 꼭 옆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세타파입니다. 세타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자는 뇌파입니다. 근데 이게 수면 상태인데 깨어있을 때 나온다는 것은 역시 뇌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수업 중에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있지만 뇌가 세타파 상태라면 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학업 성적 떨어지고 주의 산만한 이런 애들이 전부 세타파입니다. 전부 세타파. 그래서 ADD, ADHD, 자폐, 정신지체, 언어장애, 발달장애 결국 세타파고요. 예.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만 예. 세타파부터 없애줘야만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우리들도 주의 집중력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치매도 세타파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이 모든 세타파는 결국에는 우리 인지랑 거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네, 인지. 이따가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파가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주된 뇌파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주의 집중이 약해지고 자꾸 옛날 기억 떠올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델타파로 바뀌는데 이게 치매 단계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서 우리가 4에서 7 정도, 7헤르츠 그 위에 이제 저알파인 8헤르츠 요 7이나 8헤르츠 나오신 분들은 일반 성인이라면 정말 초록이 치매든 경도인지 장애든 정말 뇌 관리를 하셔야 하고 뇌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7이나 8. 네. 세타파 상태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명상할 때 세타파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수면 상태의 그 세타파하고 완전한 다른 정신 상태, 명상할 때 세타파는 다르죠. 의식의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 이제 자기 의식의 주인공이 되면서 가끔 감마파가 밑에서 쫙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주 빠른 뇌파가 또 밑에 속파가 또 세타파와 속파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델타 세타파를 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네, 델타 세타파 이렇게 보시면 0에서 4까지였잖아요. 네,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델타. 그 다음에 4에서 8까지를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주파수고, 네, 위에는 세기입니다. 세기. 예.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잠자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이 잠자는 뇌파가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죠. 깨어 있는데 잠자는 뇌파가 나온다는 것은 네, 흐리멍텅하거나 눈 뜨고 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델타파는 요 8, 요 이하로, 세타파는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좀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10 정도를 뛰어넘어서 델타파가 12, 16, 20으로 점점 세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뇌 기능 저하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세타파도 4 이하로 무조건 내려와야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이분은 운해가 운해의 델타파가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운해의 기능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운해의 기능 그쪽 영역에서 지극히 손상될 가능성이 있거나 몸의 좌측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4에서 8. 네. 이분은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은 아주 안정적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델타파 0에서 4. 이게 델타입니다. 깊은 수면 뇌파고 4에서 7. 여기까지가 이제 세타입니다. 예, 세타. 여기는 델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0에서 7까지는 이 주파수 계열은 세기가 약하게 나와야 한다. 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두 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델타 세타파.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델타 세타. 오늘은 제가 9시 한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진행을 할게요. 델타파. 네. 정상인에 발생할 경우 심각한 뇌 손상, 혼수 상태, 식물인간, 뇌출혈, 뇌병변, 외상성 뇌손상, 치매, 파킨슨,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DD, ADHD,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런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높게 뜹니다. 높게 뜬다는 것은 아주 높은 것은 16에서 20까지 높게 뜬다는 거고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8에 10에서 16 구간, 8에서 16 정도, 8에서 16 정도는 안구 근육, 시력 문제, 안구 근육 관련과 관련해서 시력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목덜미가 아주 경직된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 예, 육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가 이쪽 12에서 10에서 16 정도, 네, 그래서 어깨가 굽고 비염 가능성이 있고 경동맥, 산소 불충분한 공급으로 뇌 혈액 문제, 뇌 피곤,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두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구 근육, 시력 문제, 목덜미 경직성, 그 어깨가 굳고 그러면서 예, 경동맥으로 흐르는 혈액 문제로 인해서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되면서 두통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이명, 약청, 난청 이런 질환들이 요 구간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눈 깜빡이나 몸 흔들림에 자파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세타파는 4에서 7 구간인데 정상 성인, 예, 각성시 출현할 경우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 중독성, 노화, 기억력 감퇴 이런 모든 뇌의 문제들이 세타파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델타파가 제일 세죠. 델타파 몇 구간이라고 했죠? 0에서 4 구간이라고 했죠? 0에서 3, 네, 이렇게 하얀색 구간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하얀색 구간 표시된 게 이제 델타 구간이고, 분홍색이 네, 세타 구간이고, 여기가 알파 구간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타, 델타는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8 이하로, 예, 8 이하로 델타파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타파는 이렇게 같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 세타파의 길은 미리 알려드리면, 우리가 볼 때 이 알파파가 이렇게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세타파는 세타파는 알파파보다 약해야 합니다. 세타파는 알파파보다 약해야 돼요.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4에서 요 7.9, 4에서 요 구간에 있는 요 좌뇌우뇌의 선들이 요 8에서 12 사이에 있는 요 세기보다 약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세타는 약해야 하는데 특히 세타는 알파파보다 약해야 한다. 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델타는 네, 8 이하로 네, 델타는 8 이하로 나와야 하고 네, 8 이하로 세타는 알파파보다 약해야 한다. 예, 요게
약한, 알파파가 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예. 이 그림이 아까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죠. 네.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이 그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 세타, 여기는 꼭지점이 쭉 오니까 9죠. 9면 알파파죠. 그러니까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약하죠. 세기가 약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한 세타가 1.5, 1.5 돼 있고 알파파는 2.45, 2.46 돼 있죠. 예, 브레인맵에서는 그냥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구레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이거 안 보고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그 분석입니다. 2D 스펙트럼을 먼저 보시고, 예, 나이 확인하시고, 2D 스펙트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율등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네, 네, 기출율동 보는 법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델타 세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델타가 지금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10에서 12, 12 구간 정도 했을 때 이분이 두통 비만 이렇게 비염 두통 비만 이렇게 있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역시 이 구간이 잘 맞구나. 중요한 것은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분석가가 아니에요. 뇌파를 분석해서 맞냐 안 맞냐 이게 아니라 저희는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건 분석이고요. 저희는 상담입니다. 아셨죠? 네. 델타파가 비정상적으로 강하다. 13 정도, 좌측 13 정도 강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13이죠. 그래서 깊은 수면,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파장인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높으면 인지기능 저하, 뇌의 대사기능 저하 또는 염증성 자극 가능성이 있다. 8 이하로 나오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파 과활성과 주요 증상 연관성에서 비만은 델타파가 높게 나옵니다. 시상하부 뇌관 전 전두엽관의 조절 이상과 연관되어 있고요. 델타파 과활성은 대사를 저하시키거나 식욕 조절 장애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두통, 델타파가 높게 나옵니다. 만성 피로, 통증, 민감성 증과 연관되어 있고 스트레스나 약물, 수면 장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염, 염증이죠. 예, 단순한 코막힘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자극으로 뇌신경의 저등급 염증 발생 시 델타파 과활성이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델타파가 강할 때 주의할 사항들 음, 보겠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고요. 무기력, 피로감이 또 생기고요. 정서적으로 위축되고요. 감정 처리나 회피되거나 우울, 자극에 둔감한 상태가 되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지와 정서, 이 무기력, 피로감도 결국 감정이죠. 예. 결국 인지, 정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분들이 이제 뇌파 상담하다가, 고객분이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인지와 정서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델타파가 센 거죠. 그렇죠? 보니까 이쪽 아이입니다. 자폐 ADHD 지적장애인데 0에서 4구간, 8구간이 저기 보이지가 않죠. 너무 높아서. 예. 그래서 델타, 발달 지연, 기초 에너지 과잉, 예. 신경회로 미성숙 반영, 세타파, 주의력 부족, 감각 과잉 반응, 어느 사회성 지연과에 관련돼 있다. 그럼 이런 해석 요약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이렇게
따온 거냐면 AI입니다. 네.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델타파가 쓸 경우에 몇 살, 네, 활용하시면 이건 좀 시간을 좀 갖고 하셔야죠. 그쵸? 바로 고객한테 AI 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표를 만들어서 드릴 때는 AI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든 또 챗봇도 있는데, 그 챗GPT 챗봇 필요하신 분은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델타파가 16 이상 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 이렇게 그 챗봇에 쓰면은 AI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알파파 보겠습니다. 알파파 다시 계속 반복하는데 뇌파는 잠자는 뇌파, 잠을 안 자는 뇌파. 잠자는 뇌파는 두 개. 깊은 수면 뇌파, 꿈꿀 때 나오는 뇌파. 꿈에서 이제 깼죠? 그럼 안정을 취해야 돼요. 안정된 뇌파가 알파파입니다. 잠에서 깨어 뇌가 본격적 활동하고 있는 이제 중간 단계다. 휴식 상태라고 합니다. 휴식 상태. 정상성인의 기본 뇌파로서 뇌 활동의 중심 역을 맡고 있고 알파파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은 3에서 8이죠. 이게 이제 세기를 얘기하는데 3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기가. 0.1에서 뭐 2.9 정도의 세기는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휴식이니까 상식적으로 휴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태다.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암기할 게 없죠. 그쵸? 알파파가 8에서 10인데 이게 안정 휴식이에요. 예. 안정 휴식인데 이 세기를 보니까 3에서 8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약해요. 그러면 안정 휴식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들이 다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내가 휴식을 못 취했을 경우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설명할 것도 없죠. 이미 오신 분도 알파 저기 휴식이 잘 안 되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알파파는 요를 얘기합니다. 여기 딱 산맥처럼. 네. 여기 산맥처럼 보이시죠?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보시면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으면은 요 40초하고 요 100초 사이에서 예, 이렇게 쫙 뜨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알파 리듬이죠. 눈을 감으면 눈을 네, 감으면 안정이 되니까 예, 시각 정보가 눈을 감으니까 어떤 감각 정보가 딱 차단되면 뇌가 안정이 돼서 안정된 뇌파인 알파파가 좀 세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눈을 뜨면 여기서 이제 눈을 떴죠. 다시 알파파가 안 나오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알파파가 너무 세면 너무 약하면 이제 알파파가 너무 여기 이제 약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세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알파파가 너무 세면 멍한 상태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한번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파가 좌뇌 우뇌가 딱딱 맞춰서 나와야 하는데 좌뇌 우뇌 균형이 깨지면 감정의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좌뇌 알파파가 세면 부정적이 되고 내성적이 되며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우뇌 알파파가 세면 긍정적이고 외향적이고 밝은데 너무 밝으면 너무 긍정이고 너무 외향이고 너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좌뇌 전두엽에서 우뇌보다 강한 알파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알파파가 예, 좌측이 너무 강할 때 우울증 이렇게 되고요.
조울증은 우뇌 좌뇌가 강한 알파파 상태를 교대로 만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울증. 따라서 좌뇌 우뇌의 알파파 균형을 잡아주면 조울증은 우울증은 쉽게 치료가 됩니다. 또한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도 좌우뇌에서 발생하는 알파파가 문제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발생해야 하는 세타파, 델타파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활동파인 베타파가 오히려 활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결국 이거 뭐냐면 잠자는 뇌파가 안 나오고 집중 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알파파를 잘 활성화시켜주면 불면증도 예, 집 근처인데. 예, 불면증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벌써 3개를 했습니다. 네, SMR입니다, 이제. SMR은 이제 정신 차린 뇌파라 보시면 되죠. 주의력 뇌파라고 합니다. 주의력 뇌파. 네, 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휴식에서 활동으로 변하는 중간 과정. 그래서 휴식 상태에서 벗어나 맑게 각성되면서 활동 준비를 갖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성 정도를 나타나게 해줍니다. 예, 주의라고 합니다. 주의. 예, 주의. 예,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 그래서 요 12에서 15Hz인데 주의력이 언제 제일 잘 나오냐 할 때, 여러분들은 어, 인터넷 쇼핑할 때, 쇼폰 볼 때, 쿠팡에서 어떤 제품 막 고를 때, 이때 우리 뇌가 12에서 15Hz로 변하죠. 네, 각성 정도를 나타냅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 조엘 루베 교수가 학습 장애아를 연구하는데 학습 장애아들은 세타파가 SMRP에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세타파, 잠자는 뇌파가 강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2대1 정도 나오면 정상입니다. 세타파가 SMR에 비해서 2대1. 근데 이게 막 3대1, 4대1, 5대1로 올라가면은 세타파가 강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고 집중력 떨어지고 어른들은 이제 치매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간질, 자폐, 학습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는 전부 무슨 파입니까? 세타파, 델타파가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깨우려면은 SMR을 강화시켜서 뇌를 깨워야 한다. 그래서 SMR을 강화시키면 정신적으로 밝게 각성되면서 발작이나 경련 등은 없어지고 행동이 안정을 취하게 된다. 네. 세타파를 잡는 SMR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에서 9가 저알파, 10은 특히 11Hz가 우리 뇌파 훈련의 최종 훈련 목표가 되겠습니다. 각성 상태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발생하고요. 정상 성인의 배경 뇌파로서 베이직 리듬이라고 합니다. 기초 율동 8에서 12. 이 8이 너무 느립니다. 최소 9는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1이 되는 겁니다. 알파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 눈을 감으면 알파가 강해지는 현상을 알파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은 졸립고 수면 부족이고 기면증이 있는 분, 그다음에 좌뇌 알파가 강하면 우울증적 소견이 있다. 그리고 좌뇌 우뇌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 좌뇌만 강하면 우울증, 그쵸? 그다음 알파파가 약하면 정신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 너무 강하면 예, 인지력 떨어지고 멍한 상태. 그래서 이 세기, 알파파의 세기. 여기는 속도, 속도, 예, 세기 나눠야죠. 속도와 세기. 세기는 3에서 8 정도. 이거 약하죠. 3에서 8이 나와야 하는데 2.3이 2.93이에요. 그럼 알파파가 약하다. 알파파가 약하면
알파파가 안정뇌파니까 안정이 잘 안 된다. 어떤 상태냐?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MR파는 10에서 15, 센시오리 모터 리듬. 그렇죠? 그래서 S, M, R. 다 그리스어인데 SMR만 이제 미국에서 베스탕한 박사가 발견해서 영어로 돼 있죠. 주의를 기울 때 발생합니다. 주의. 예. 그래서 면역 능력과 자기 누달 능력 향상. 세타 대 SMR 비율이 2대 1이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타 5.15 대 4.68이고 SMR이 1.84 대 2.30이에요. 그러면 좌측이 5.15 대 1.84니까 거의 2배 반 차이 나고 우측 뇌는 4.68 대 2.30이니까 2배밖에 딱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좌뇌보다 우뇌가 더 발달돼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측 뇌의 기능이 뭘까? 네, 감정이라든가 예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직관적 사고, 예, 총체적인 어떤 이런 능력들이 좌측의 이성, 논리, 분석 이런 능력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것을 요 브레인 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 8에서 12 구간 딱 봤는데 좌뇌, 우뇌 불균형이죠. 좌뇌, 우뇌 불균형은 어떤 문제? 예, 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세기가 좌뇌가 셉니까? 우뇌가 셉니까? 좌뇌가 세죠. 그러면은 좌뇌 알파고가 강하면 뭐다? 우울증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정서를 보니까 한쪽으로 착 치우쳐 있죠. 아, 우울증적인 성향이 있겠다. 그리고 브레인 맵에도 보니까 예, 6.17 대 3.10.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배운 대로. 예, 아까 읽었던 건데 좌우의 균이 깨지면 감정. 그렇죠? 좌뇌 알파파가 강하면 이렇다. 이 나온 대로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기까지 했고 이거는 이제 서울대 가는 뇌파입니다. 네, 서울대 가는 뇌파. 영재죠, 영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델타파가 세기가 8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서 요 세타 구간이 알파파 구간보다 낮죠. 예, 낮게 나오고 알파보다는 높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네팔의 최종 목표는 이 점이 제일 높죠. 딱 내려오니까 11. 그래서 11Hz가 나와야 하고 세기는 이 알파파의 세기는 3에서 8 정도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4.13, 4.20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서울대 가겠구나 보는 거죠. 네, 이 뇌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뇌. 예, 좌우뇌도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안정된,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다. 네. 이분 어떻습니까? 네, 약물 복용하시는 뇌파인데 너무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알파파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파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 약물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막 쭉 가라앉히더라고요. 네. 또 이분 또 보겠습니다. 이분도 혈압약 많이 드시는 분인데 뇌파가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네. 알파에서 리듬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다. 네. 네. 혈류량 감소하고 있고 중추신경 억제, 이완작용 강화, 교감신경 억제. 네. 뇌파를 통해서 이렇게 증상이 의심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뇌파 세기가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 주요 이형, 에너지 부족이라든가 수면 정서 문제,
스트레스 저항 약화, 뇌퇴행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베타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베타파. 13 이상의 영역인데 24, 13 이상 20을 저베타, 20 이상을 고베타라고 합니다. 저베타는 생각, 학습, 암기, 계산 등과 같은 정신활동, 전두엽에서 강하게 나오고요. 학습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부하 걸리면 이제 고베타가 나오는데 스트레스 냅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죠. 그래서 뇌 효율성이나 떨어져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다시 보시면 저베타파 집중력 뇌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잔의 저베타파가 강하면 적극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운의 저베타파가 강하면 소극적인 네, 태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태도입니다. 태도. 네. 행동이에요. 행동. 태도. 그다음 이제 고베타파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뇌파는 어떤 뇌파일까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좋은 뇌파입니까? 나쁜 뇌파입니까? 다시 델타파는 8 이하로 내려와 있고 세타파는 알파파보다 약하고 그렇죠? 정상이죠. 그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이 9 나오면서 아 이분은 9헤르츠의 정상 성인 뇌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뇌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파 종류들이 있습니다. 눈 깜빡임, 뭐 움직임, 땀, 근육 긴장, 맥박, 이 약물기, 전극불량, 연글, 케이블 흔들림, 기기 고장, 스마트폰 전자파, 교류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나온 게 이런 거죠. 눈 깜빡임. 눈을 크게 깜빡인 게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삐쭉삐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 삐쭉 눈 깜빡깜빡거리니까 네, 요거는 이제 눈을 작게 깜빡인 거. 요거 좀 볼 줄 아셔야 하고 몸을 움직인 거. 네. 산맥처럼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파킨슨, 수전증, 몸을 가눌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거나 막 움직이는 아이들한테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뇌파가 나옵니다. 눈 깜빡인 뇌파와 몸 흔들린 뇌파 차이점 네, 보시죠. 여기만 삐쭉한데 뭐 흔들리면 쭉 내려오면서 여기 저베타, 고베타 구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주파수입니다. 네, 여기는 세기, 주파수, 네, 여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 네, 초죠, 초, 30초, 40초, 60초 대. 네, 3.9니까 여기는 이쪽이 델타파 구간. 3에서 7.9니까 여기가 세타파 구간, 알파파 구간, SMR 구간, 21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 구간들은 전부 고베타 구간이 되겠습니다. 좌파까지 한번 봤습니다. 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배경 뇌파. 그래서 다시 뇌파는 두 개. 예. 잠자는 뇌파와 잠을 안 자는 뇌파. 잠자는 뇌파는 다시 두 개. 예. 델타와 세타. 예. 3까지고 7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델타파는 아주 높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고요. 지극히 그다음에 한 10에서 한 16구간 나오면은 제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몸을 움직이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꼭 뇌파 측정할 때 옆에서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몸을 심각하게 움직이면은 뭐 이렇게 수전증이나 파킨슨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런 뇌파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델타 세타파 이 잠자는 뇌파를 서파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나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와야 한다. 폐안시
눈을 감으면 기초혈동만 나와야 한다. 기초혈동 어디입니까? 요 알파파였죠. 알파파. 알파파가 예, 8에서 11까지, 12까지도 가는데 11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고 8은 너무 느리다고 했습니다. 너무 느리다. 예. 그리고 알파파가 11일이 최종 목표였고 좌뇌 우뇌가 균형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좌측이 강하면은 예, 좌측이 강하면 우울해진다. 계속하면 우울해진다고 했고요. 조금만 강하면 이제 뭐 내성적이나 이렇게 되는데 너무 강하면 우울증. 조울증은 왔다 갔다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알파파가 부족하면은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있고 알파파가 너무 강하면 예, 너무 휴식이 강하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베타 대역은 낮게 뜬다. 네, 그렇죠. 여기 SMR이 있고 여기 저베타가 있는데 우리가 뇌파 측정할 때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리거나 집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SMR은 세타파를 잡는 데 사용한다고 했고 세타 대 SMR은 2대 1 정도 나오면 인지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베타는 우리가 집중 뇌파인데 좌측이 강하면 적극적인 우측이 강하면 소극적인 태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베타가 있었죠. 고베타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 그림이 딱 나와야 합니다. 아, 잠자는 거, 잠자지 않는 거. 잠자는 것은 깊은 꿈, 예, 깊은 꿈이 아니죠. 깊은 수면. 그다음에 꿈꿀 때 나오는 그래서 델타, 세타. 그다음에 안정 취하는 알파. 정신 차리는 SMR. 집중, 활동하는 저베타. 스트레스, 고베타.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면 5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베타는 나오지 말아야죠. 스트레스 뇌파니까. 자고내는 똑같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냐? 예.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냐면 아까 서울대 간 아이들 뇌파. 예. 그 뇌파처럼 좌우뇌가 균형이 딱 맞고 알파판 쫙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예. 델타 약하게 나오고 예. 세타 더 약하게 나오고 알파파는 올라가고 SMR 약하고 저베타 더 약해지고 이것도 고베타도 약하고 예, 이렇게 나와야 정상 뇌파 요 그림입니다. 음, 이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트레이닝 프로토콜도 있고 뉴로스펙도 있습니다. BQ2도 있고요. 트레이닝 프로토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종류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트레이닝 프로토콜은 이거 이제 윈도우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는데 윈도우 버전 제가 이미지 갖고 왔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 나의 훈련 프로토콜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 분,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있다는 분들은 증상별 훈련 모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노를 누릅니다. 네. 프론토콜을 아십니까? 했을 때 노를 눌러요. 노를 누르면은 이렇게 3분 동안 자기 조절 검사를 하게 됩니다. 3분 동안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식이 25, 주의가 15, 집중력이 11점이면 훈련 프로토콜은 집중력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낮은 점수로 훈련 프로토콜을 정하게 되죠. 즉 훈련 프로토콜을 모르시는 분은 노 누르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은 예스 눌러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네, 증상별 훈련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다. 그럼 나는 휴식을 해야겠다. 나는 좀 주의 산만 이쪽이다 하면 주의력을 해야겠다.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증상은 모르시면 또 하셔도 됩니다. 측정 시간은 3분 걸립니다.
각각 1분씩 테스트하여 가장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을 훈련 모드로 결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 현재까지 임상 연구 결과 아직 치료 프로토콜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훈련 프로토콜이 애매한 경우, 훈련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경우, 피검자의 신경심리학적 성향을 분석할 경우, 피검자의 뇌 컨디션을 분석할 경우, 예,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뭐 무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이제 뇌파 측정할 때 어떤 상태로 해야 하냐. 그래서 프로토콜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훈련 모드 설정 시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련 모드는 일단 정해지면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요. 훈련 모드 설정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일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측정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한 것이 좋습니다. 훈련 모드 측정을 위한 준비사항으로서 전날에 과음이나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측정 전에 운동을 하거나 다투는 등 흥분한 상태를 만들지 않고요. 커피, 녹차,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고 가능하면 약 복용,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식사 직후에 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나 잠들기 직전에 하지 않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에서 하지 않고요. 습하거나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지 않고 전자제품 바로 옆이거나 전자제품 많은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 복용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증상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약을 꼭 그렇게 참고 와라 하실 필요 없고요.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 드신 뇌파가 나옵니다. 네. 뉴로스펙이 있습니다. 네, 뉴로스펙은 저희가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뇌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세타, 알파, SMR 이 구간의 좌측 뇌와 우측 뇌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측정 2분 20초 하게 됩니다. 2분 20초. 네, 누르게 되면 대칭성을 볼 수가 있고요. 좌우뇌 밴드별 비율 계산 볼 수가 있고 코러스 동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전압별 색상을 볼 수가 있고 평면 보기가 가능하고 밴드별 절대 세기, 상대 세기, 2D 스펙트럼 볼 수가 있고 브레인 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원심 뇌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을 감았을 때 이 알파파를 측정 알파파 구간을 딱 누르게 되면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알파파 구간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헤르츠가 나오죠. 84초대 9헤르츠. 예. 세기는 뭐 12.9, 13점 이렇게 여기까지 누르스펙으로 기초 율동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쉽게 보는 것은 이제 2D 스펙트럼이죠. 네. 여기 이제 예, 그래프에서 2D 스펙트럼을 이제 딱 보면 이게 나오죠. 아까 봤던. 네. 그래서 여기 델타파 약하고 세타파 약하고 알파파 구간에서 구가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레츠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네. 훈련 전, 훈련 후에서 딱 차이를 보니까 예, 델타파가 완전히 내려갔다를 볼 수가 있죠. 2분 20초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5분 20초 측정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상 아주 짧고요. 그 다음에 결과지 한 두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뉴로스펙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셔야 하는데 저한테는 예, 뉴로스펙을 질문하지 마십시오. 네. 뇌파 공부하다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1년이 가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 율동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어, 대칭성. 뭐 좌뇌 우뇌 이렇게 같이 가냐 안 가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 코어런스는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10Hz 구간에 딱 있죠? 그러면 한 60%, 62%가 가깝다. 그렇죠? 예, 여기 2Hz는 요 정도 그다음에 6Hz는 요 정도 같고 뭐 18Hz는 뭐 요 정도 같다.
예, 이런 동시성을 보는데 주로 알파파를 보니까 요 가장 높은 구간에서 이 알파파 8에서 12 구간에서 요 가장 높은 부분 딱 보면 좌뇌 우뇌가 요 10Hz가 동시에 한 60, 한 2, 3% 정도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8 이상, 0.8 이상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호흡 훈련을 한번 해보고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훈련 후에는 네, 아주 안정되게 그렇죠? 좌우의 균형이 여기 보시면은 훈련 전에는 안 맞았죠. 훈련 후에는 딱 맞고 그 다음에 여기 10 리듬도 딱 여기죠. 쭉 가니까 0.78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볼 수가 있죠. 네, 동시성. 음, 전부 이제 뉴로스펙에 있는 건데 우리 의료용에도 나와 있고 일반 BQ에서는 그냥 숫자만 저희가 그래프는 나와 있지 않고 숫자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죠. 2D 스펙트럼도 BQ에도 다 나오고 네. 네, 브레인맵인데요. 브레인맵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코입니다. 코. 이쪽이 좌뇌, 이쪽이 우뇌.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갖고 이 세기를 갖고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요 색깔별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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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맵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용어 정리 한번 해보면 세기는 네, 주파수 말고 세기는 동시에 발화되는 신경세포의 합. 예, 신경세포가 동시에 얼마만큼 발화가 되냐, 네, 같이 참여하냐, 이게 세기가 되겠습니다. 절대 세기는 네, 주파수 대역에서 세기 값, 예, 상대 세기는 모든 주파수 대역과 비교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세기인데 이게 100으로 나누는 거죠. 100으로 나눴을 때 알파파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차지하냐,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알파파는 이제 몇 퍼센트 차지하냐, SMR은 몇 퍼센트 차지하냐 해서 8에서 12 이게 알파파잖아요. 그렇죠? 네. 곱하기 전체 50분의 알파파 8에서 12 구간에 해가지고 100을 해버리면은 상대 세기가 나오는 거죠. 절대 세기는 그냥 그 자체 얼마나 세냐 비교하지 않고 다른 거랑 뭐 비교하지 않고 몇 분의 1이냐 이게 비교하지 않고 그냥 얼마큼 세냐 이게 이제 절대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코헤런스는 이제 측정된 뇌파 신호 간의 연관, 뇌 효율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적절하면 아까 이제 8 정도 나와야 한다고 했죠. 적절하면 협응력을 갖고 적절한 학습이 가능하나 감소되면 협응력 저하로 학습 효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브레인 맵입니다. 네, 브레인 맵. 브레인 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세타 대 SMR, 그 다음에 세타 대 알파 이런 각 영역의 뇌파의 세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 사람이 인지나 정서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죠. 네. 이걸 이제 또 표현해 놓은 게 밴드별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뉴로스펙에서 나오는데 세타와 SMR 비교해 놨죠. 그러니까 2대1 나와야 한다고 했죠. 아까 2대1 정도. 예. 세타 대 저베타. 그렇죠? 인지 쪽이죠. 이게 인지. 예. 이쪽이 이제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약간 이제 정서 쪽이 되겠고요. 인지 정서. 그래서 낮을수록 좋죠. 2대1 정도. 이렇게 2대1. 이게 올라간다. 3대1, 4대1, 5대1 올라간다면 세타파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세타파가 잠자는 뇌파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정서, 알파파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1보다 높아야 한다. 예, 정서 쪽은 무조건 1보다 이렇게 높아야 합니다. 낮으면
안정이 안 돼 있다. 알파파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약하다. 여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대 1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서.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인데 1보다 높아야 하고 0.8 이상이면 좋은데 수면 문제나 인지 기능 저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펙에서 나오고요. 이건 이제 의료용에도 저희가 넣었고요. 이런 세타 SMR, 세타 저베타 이런 모든 비율들이 저희 이제 BQ에는 그 인지, 뭐 정서, 행동 이런 이제 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면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가 2대 1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대 1, 5.9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세타파가 SMR에 대해서 5배가 강하다. 좌뇌는, 우뇌는 3배나 강하다. 그러니까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파파가 세타파에 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정이 안 돼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쉽죠? 네. 네, 기초율동 보는 방법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초율동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7살 때 좀 바뀐 것도 있는데, 결국 정상 성인의 경우에 네, 9Hz를 꼭 유지해야 하고 11Hz를 만드는 게 목표다. 8 나왔다. 우리가 성인의 경우 8 나왔다면 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꼭 설명해 줘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 80세 이상 다 8, 7인데 이게 정상이 아니고 9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네. 요 리듬, 기초율동 잡는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 네, 알파파가 나오는지 네, 기초율동 잡는 겁니다. 네. 7.5Hz 할 경우 치매 유형군 분류 이렇게 나온 것처럼 8 나오면 꼭 훈련을 하셔야 한다고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기초율동 볼 때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처음에 2D 스펙트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가 세기고요. 예. 두 번째 칸이 세기. 예. 여기는 동시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어런스, 동시성. 네. 그래서 델타 세타가 약하고 알파파가 강하고 아, 이 사람은 9Hz 맞나? 보니까 9Hz. 아, 맞다. 델타 세타가 약하고 알파파가 쫙 올라가는데 8이에요. 그래서 8Hz예요. 안 좋다. 예. 여기 9Hz, 8Hz. 10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Hz 나왔는데 31, 32 인지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설명하실 때 여러분 8Hz, 아우, 뇌가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세포가 많이 죽고 신경망들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놓고 인지 기능은 좋으시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8Hz에서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뇌파 해석의 가장 중심 기초율동 8Hz에서 31점 정도 나온다 해서 이걸 더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음, 가장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그 기출동 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만 보신다면, 오, 10Hz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만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만 보면 2D 스펙트럼을 보시고, 7Hz가 있네? 10Hz가 4, 5 정도 있고, 7Hz 리듬은 10 정도의 세기가 나온다. 아, 이 사람은 뇌가 완전히 노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만 딱 10Hz 보시고 건강합니다. 하나도 건강 안 하거든요. 네.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나오냐?
정상 성인의 경우 알파파로 잡으려고 합니다. AI가. 그래서 요 10Hz, 예, 요걸 잡는 거죠. 알파파. 의료기에서는 이제 부피크가 나와서 7Hz로 잡죠. 네, 우리 일반용에서는 그냥 알파파로 잡으려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율동 유혹 나오는데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기초율동 6Hz다. 델타 세타파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델타 세타파가 너무 강해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기초율동이 알파파 아닙니까? 그쵸? 베이직 리든. 네, 보겠습니다. 델타 세타파가 약하고 알파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11Hz예요. 좋죠? 11Hz. 영재적인 뇌파. 예, 좋은 뇌파입니다. 이 친구 딱 보니까 또 이 숫자만 보시면 또 12Hz 대단하십니다. 운에는 8 이상한데요? 하지 마시고요. 델타 세타파가 강하기 때문에 델타 세타파가 너무 강해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지 한 항목만 네, 하고 뭐 그 밑에 수면, 정서, 행동 이런 것들은 두뇌 관리사 강의나 다른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